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와 함께 하시죠.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오늘도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프리마켓 상황, 개장 직후 시장까지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신호들만 포착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지표 그리고 또 서비스업 지표를 소화를 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요. 결국 가락 전환한 뒤에 나스닥만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금융주, 다우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좀 쉬어갔던 오늘이었고요. 반면에 주춤했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특히 알파벳이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애플의 시총을 제치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0.9%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0.16%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6,92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CS 기간 안에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좋았었죠. 특히 구글도 별다른 큰 호재 없이 간밤에 2.43% 급등 마감했습니다. 연초부터 증시를 이끌었던 경기 순환주와 전통 산업주들이 좀 매물이 쏟아진 게 눈에 띄었고요. 금값도 쉬어갔습니다. 0.76% 밀렸고 유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7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일단 미증시는 고용지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좀 내린 종목들 많고요. 지정학적 긴장까지 둘러싸면서 투심을 흔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헤드라인 다루면서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전일 국내 증시는 또 사상 처음으로 4,610선을 코스피가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이끈 주역은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주들이었죠. 라스베가스에서 2차 깐부 회동을 가진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또 젠슨왕 CEO 이 이야기와 함께 또 CES 2016에서 현대차 로봇 전략을 제시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종목은 화요일장에서는 윗꼬리를 달았는데 어제장에서는 두 자릿수대 슈팅 보여줬고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하드웨어 기술과 AI 알고리즘이 만난다는 이 기대감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역시 두 자릿수대 상승, 부품사들도 흐름이 좋았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좀 부진했죠. 2차 전지가 약세 흐름 또 나타나면서 0.9% 밀린 채 94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부품사들 안에서 링크솔루션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부품이죠. 25종이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HBM4 공급사들의 공급자 우위 상황이다라는 이 또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정확히 오후 12시 30분을 기점으로 또 지수가 빠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1월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또 중일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중일 갈등 관련해서 히토루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유니온 머티리얼이 어제장에서 상한가의 거래를 또 마쳤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어제 하루 동안 하락 종목 수가 무려 2천여 개가 넘습니다. 전자닉스, 현대차 그룹주들을 제외한 다른 종목, 섹터군은 정확하게 좀 철저하게 소외가 됐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브리핑해 드릴 예정이고 오늘 시장에서 이 부분 소화하면서 어떻게 변동성 나타나는지 일단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를 더 사야 할지 고민 많이들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또 오늘은 첫 옵션 만기일이죠. 올해 이런 변동성도 참고하면서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미증시 마감 상황 또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이슈까지 다뤄드릴 예정이고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실시간 상황까지 같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 트렌드 섹터 4가지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저희가 QR코드도 준비해뒀으니까 스캔하셔서 저희 채널 연동 바로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클립으로 올려놓았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자세하게 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민석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코스피가 새해에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100단위로 앞자리를 바꿔가면서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는 장중 4,6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발 훈풍에 이어서 CES 2026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 혁신 기술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57% 오른 4,551선에 마감했는데요. 이 어제 증시는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증시였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코스피가 장중 4,600선까지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폭 보여줬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어제도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면서 지수와는 이 체감 괴리가 다소 큰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9% 내린 947선에 마감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하락 종목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독주한 모습 보였습니다. 1조 2천억 원 넘게 매수 흐름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 기관 홀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1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ESS 시장으로 눈 돌리는 배터리 업계 소식 가져왔는데요. 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꼽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SS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은 데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중국과의 이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도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미국 ESS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이 방중 경제사절단에 간 K게임 수장들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의외의 경제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게임사 수장들인데요. 이 국빈 방문에 게임사가 동행하는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게임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이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이 규제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 이중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동행이 게임 산업을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 극심한 쏠림 현상 속에서 웃고 우는 종목들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른바 이 깐부 3인방의 주가가 고공행진했습니다. 삼성전자 1.51% 그리고 하이닉스 2.2%대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13% 넘게 날아올랐습니다. 또 CES에서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양산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로봇 테마도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 루빈칩 탑재 기술로 인한 냉각수 사용 감소로 냉각 관련주는 약세 흐름 보였고요. 이 밖에도 엔터와 반도체 소부장 등이 약세 흐름 모두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삼익제약이었습니다. 29.94% 급등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 삼익제약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 핵심 기술 특허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통상 특허 등록 성격의 뉴스가 나오면 제약주는 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경우가 많죠. 어제도 그런 흐름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또 추가 파이프라인 진행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삼익제약의 상장 주식 수는 다소 적은 편인 만큼 적은 매수세로도 이 가격 변동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바로 링크솔루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58,8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링크 솔루션은 아마존 물류센터 자동화에 활용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물류 로봇의 3D 프린팅 부품 25종에 대해 이 성능 테스트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물류 자동화 로봇에 적용되는 부품 공급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링크 솔루션은 향후 차세대 로봇 플랫폼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AI 시그널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AI 시그널,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최대 압박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민감해하는 히토류 수출 금지를 16년 만에 단행하면서인데요. 중국산 히토류를 일본에 파는 제3국까지 불이익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요. 단기 압박이 아니라 일본이 물러설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금속, 페라이트 테마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그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인데요.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두고 은행 및 핀테크 기업 간 합종 연횡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행법과 디지털 자산기본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을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미 증시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판매를 무기한 통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비해 민간 고용은 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이렇게 거시 지표가 엇갈리면서 이 시장도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 마감한 걸로 보입니다. 다우존스는 0.94% 내린 48,996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0.16% 상승했고요. S&P 500 0.34%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 H200 칩의 중국 판매 기대감에 1% 상승했고요. 또 구글이 상승하면서 이 모기업인 알파벳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이 대형 기술주들은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를 방어했고요. 다만 테슬라는 전날에 이어서 또 내린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폭등했던 마이크론도 조정받은 모습이었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이번 주말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 보고서로 관심을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어제 증시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5천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오늘이죠.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또 어제 증시에서는요, 이 오른 주만 계속해서 오르는 다소 피로도가 높은 장세가 이어진 만큼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실적, 업황 그리고 외국인 수급 등에 유의하시면서 차분하게 장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서비스업 경기는 호조를 보였지만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가운데도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이후에 애플의 시총을 제치고 2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장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밀린 채 48,996선에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 지수 홀로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16% 오른 채 23,584선에 거래 마쳤고 S&P 500 지수는 6,920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일단 애플은 최근에 계속 판매량 부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간밤에도 주가가 0.7% 하락했는데요. 확실히 애플은 제치면서 알파벳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웹사이트 트래픽 점유율이 1년 전 5.7%에서 현재 21%대로 급증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한 건데요. 반면 챗GPT의 점유율은 80%에서 65% 미만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연초 강세를 이끌었던 금융과 에너지 업종이 간밤에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JP 모건이 2% 넘게 밀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8% 하락했습니다. 은행주도 하락했지만 에너지 업종에서는 엑손모빌이 2%, 세브론도 0.8% 하락했고요. 반면에 정유업체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소식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경제 지표에 조금 더 시각을 중요하게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뉴욕 증시는 이번 주 개장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온 바 있죠. 이렇게 투자자들은 현재 경제 지표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되고 무역수지 10월 건도 발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도 1% 상승 마감했습니다.
H200 칩에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이 H200 구매를 중단하라는 또 이런 보도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관련 금지가 영구 금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하락폭은 좀 제한이 되면서 1% 플러스권 마감했고요. AMD는 2% 밀렸습니다. CES에서 인텔의 칩 발표 이후 경쟁 심화 이슈를 반영하면서 하락했고요. 최근에 AMD도 칩을 발표를 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테슬라도 쉬어갔습니다. 알파벳은 반면에 2.5% 플러스권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 상승 마감, 아마존도 강보합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신제품 발표 이후에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애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량이 계속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칩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율 둔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77% 밀린 채 거래를 마쳤고요. 팔란티어는 베네수엘라 작전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또 시장의 분석이 나오면서 1%대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라이릴리 좀 헬스케어 업종이 좀 어제 장에서는 눈에 띄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4%대 또 짙게 초록불을 그려냈습니다. 새로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발표가 있었고요. 또 인수 소식까지 같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4가지 정도 오늘 헤드라인 준비를 해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들 2가지 준비를 해봤고 또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이 부분도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 발언에 잇따라서 방산업체들 또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네수엘라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 속도를 내고 있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어나르는 유조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먼저 미군 유럽사령부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요.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벨라 1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벨라 1호는 국제 제재를 위반해 원유를 불법 운송하는 이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는데 이란에서 출발해 원유를 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다 미군 단속에 걸렸고요. 2주 넘는 추격전 끝에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해역에서 납포했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소피아호에 대한 통제권도 확보했다면서 이 유조선은 최근 베네수엘라에 정박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유조선 납포뿐 아니라 구체적인 베네수엘라 석유 관리 계획까지 또 내놓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에 대한 이런 통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바꾸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시장에 대신 팔고 그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게 좀 포장이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기간 통제할 것이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베네수엘라에 이어 또 눈독을 들이는 그린란드에 관련해서도 행동에 또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도 증시에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가지 정도 이슈로 나눠볼 건데 먼저 일단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민주당이 초래한 이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이 미국인들에게도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 주택 추가 매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이런 방침을 내놓았죠. 블랙스톤이 5% 넘게 밀렸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 사모펀드 관련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짓고 있는 건설사도 하락했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좀 급락하는 이런 타격을 받았는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어려워지는 이 핵심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로 꼽고 있고요.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지지율이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이 워낙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이제 예정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주택 비용과 그리고 생활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한 이런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요. 미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지금 20년도부터 25년 사이에 약 55%나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위 산업 업체들은 훌륭한 군사 장비를 충분히 빠르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장비를 적절하고 또 신속하게 유지 보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방산 업체들이 구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배당금 지급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방산 업체 경영진 보수를 500만 달러 미만으로 묶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방산주들까지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정확히 집행할 것이다라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언급에 따라서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건설부터 방산업종들도 하락세 보였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 중요한 또 고용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은 개장 전부터 고용 지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었죠.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이 구인 규모가 지난해 11월 들어서 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11월 졸지 구인 보고서에 따르면요. 데이터 센터 수요 등에 힘입은 건설업은 구인을 주도했지만 숙박, 음식, 그리고 도매업 등 민간 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체 구인 건수가 전년 대비 11% 감소한 715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낮은 채용 수준이 이제 비록 자발적 퇴직이 20만 건 정도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낮은 채용 수준은 여전히 고용시장의 냉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170만 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시장은 연착륙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여기에 또 ADP는 12월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이 11월 2만 9천 명 감소한 것에 반등해 4만 1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지만 급격하게 악화되진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교육, 그리고 의료 서비스, 레저 및 숙박업 부문이 성장을 주도를 했고요. 전문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분에서는 고용이 감소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수개월간 인력을 감축한 이후에 다시 고용을 재개했고요. ADP 수석 경제학자죠. 넬라 리처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고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연말에 고용을 늘려서 11월에 일자리 감소에서 회복했다고 밝혔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또 경제지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표인데요. 고용지표는 악화가 됐지만 서비스업은 굉장히 또 좋은 흐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미국은 소비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12월 서비스업 경기가 개선되면서 확장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일부 세부 지표의 상승 속도는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지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낙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전월엔 52.6을 발표했는데 이것보다 개선된 54.4를 기록했고요. 2026년 상반기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고용지수 역시 7개월 만에 확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서비스 부문의 인력 수요 재개를 통한 연착륙 기대를 다시 한번 높였고요. 물가지수가 여전히 60선을 상회하고 있긴 하지만 소폭 하락했어요. 64.3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나타내줬습니다. 일단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그래도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를 간밤에 견인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헤드라인 4가지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양시장 개장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개장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거의 18조 원을 내놓았는데 실제 20조 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한 수치인데요. 기존 최대 실적인 2018년도 3분기를 29분기 만에 경신한 겁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93조 원으로 이전 최대 매출인 지난해 3분기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요. FM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이 각각 91조 4,671억 원 그리고 18조 5천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는데 이 부분을 훨씬 뛰어넘은 어닝 서프를 기록한 겁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HBM 그리고 서버용 D램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D램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실적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오늘 시장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양시장 모두 문 활짝 열었습니다. 현재 혼조세로 장을 출발하고 있는데요. 9시 4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전일 대비해서 0.24% 현재 밀린 채 4,540선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39% 오른 채 951선 지나가고 있네요. 어제 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는데 오늘은 2천억 원가량 물량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6천억 원가량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 기관도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서 종목들 하나하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분위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좋게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성 재료 소멸일까요? 현재 0.7%
0.8%, 밀린 채 14만 9,900원으로 다시 13만 전자로 내려오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0.4% 하락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1%대 하락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동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는 쉬어가더니 오늘은 1%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켜주고 있네요. 어제보다는 좀 상승폭이 낮지만 그래도 어제의 그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고 더 상승폭을 소폭이지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는 현재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3.5%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 쪽도 흐름이 좋았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도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5.45% 상승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그래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8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 카카오가 하락했고 특히나 카카오의 하락세가 굉장히 컸는데 현재 카카오 조금 더 하락폭 키워내가고 있습니다. 0.84% 밀린 채 5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빨간불이 많습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제는 좀 선별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흐름 좋습니다. 알테오젠 0.1%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그룹주들 어제는 쉬어갔지만 오늘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도 3%대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폭 키워내가고 있고요. 특히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삼천당제약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각각 2%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4.7%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D&D 판막텍도 5% 넘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또 여러분들께 트렌드 섹터 전해드려야겠죠. 오늘은 서수진 캐스터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 서수진입니다. 반도체 투톱의 질주가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코스피 시장이 4,000피를 넘어서 정말 5,000피까지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을 주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5,000피까지 가기에는 반도체 투톱의 힘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다른 섹터가 함께 올라줘야 단단한 5,000피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트렌드 섹터는 무엇인지 네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반도체, 히토류와 조선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자동차주입니다. CES 2016이 개막을 하면서 특히 현대차가 어제장에서 주인공이었는데요. 36만 2천 원이라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기아나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까지 다양한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특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26%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에서 제시했던 현대차의 목표 주가가 모두 돌파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현대차가 오를 수 있었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CES 2016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CES에서 공개했는데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사진 속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로봇이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이 몸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체를 사용했고요. 이 로봇을 움직이는 뇌는 구글의 제미나이 뇌를 탑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챗 GPT보다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더 성능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 로봇 안에 넣어서 로봇이 실제로 구현하는 걸 더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CES 2016에 방문한 관람객들은 이 아틀라스가 직접 움직이고 또 인사까지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족보행 로봇인 스팟, 그리고 모빌리티 로봇 같은 모베드까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로봇을 전시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테슬라와 함께 실적 기대감이 좀 줄어든 상태였었는데요. 이 CES에서 직접 로봇을 공개하게 되면서 피지컬 AI가 구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부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현대차가 미래 비전까지 CES에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2028년까지 아틀라스를 매년마다 3만 대 양상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구독 경제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봇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구독할 수 있는 형태까지 진화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로봇을 자동차처럼 구매하는 개념으로 가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정수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처럼 구독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접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의선 회장과 또 젠슨 황 CEO의 비공개 깐부 회동이 있었죠. 항상 정의선 회장이 젠슨 황 CEO를 만나게 되면 현대차 주가가 뛰곤 하는데요.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40만 원까지 상향했다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오늘장에서도 자동차주의 흐름이 좋으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반도체입니다. 역시 반도체 새해가 되자마자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큰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장에서는 반도체 소보장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주도하는 반도체 투톱이 함께 올라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내용은 CES에서 역시 기인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현실화하는 개념에 조금 더 주목을 했다면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를 이 자리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보안 칩, 차세대 모바일 디램,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등 요즘 우리 시장이 주목하는 다양한 삼성전자의 제품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CES 강연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이 언급이 또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메모리 업황이 아직까지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고점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 말 덕분에 좀 잠재워졌고요.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2027년까지 메모리가 여전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슈퍼사이클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너무 일찍 팔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24만 원, SK하이닉스는 112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왕에 귀환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 상승 탄력을 더 이어가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게 돌파하면서 사실 국내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올해도 얼마나 전망이 좋을지 끝까지 이 반도체의 탄력 이어가길 바라면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히토류입니다. 중일 갈등의 모멘텀이 불거질 때마다 히토류 관련 섹터 항상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중국과 일본 관련 모멘텀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여전히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일본에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히토류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그리고 화학물질 같은 1000개가 넘는 품목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제3국을 통한 일본 우회 수출까지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의 제품을 일본에 다른 나라가 몰래 수출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까지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70%가 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자동차 산업이나 방위 산업 같은 다양한 산업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어제장에서 토요타가 1.64%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주도 소폭 하락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도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주목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히토류 대체제인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어제장에서 상한가 돌파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중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유니온 머티리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 섹터가 새해에서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재료로 언급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HD 현대중공업의 내용입니다. 미군 해군의 군수 지원함 유지하고 또 보수하고 정비하는 산업을 MRO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수주를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맡았습니다. 이전에 작년 8월쯤에 이 MRO 사업의 수주를 맡았고 두 번째로 MRO 사업을 맡았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고요. 1.27%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주 지역 선사와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무려 4척이나 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 각각 개별 섹터에서도 호재가 또 있었지만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 발주량이 약 30척 정도로 아쉬운 수준이었는데요. 사실 국내 조선 기업이 전 세계의 조선업을 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30척 정도로 발주하는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해 시장 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영국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최대 100척 이상의 발주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 또한 최소 80척 이상의 신규 발주가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의 대부분을 이 국내 조선 3사에 집중된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두 가지 단순한 상승 재료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승의 모멘텀으로 바라봐도 될지 그 부분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죠. 네, 이렇게 네 가지 섹터 함께 만나봤습니다. 정말 오르는 종목에 있어서는 지금 탑승해도 될까라는 고민, 그리고 내리는 종목에 있어서는 혹시 물리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이런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명한 투자 전략이겠죠.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나가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성실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서수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알아봤고요. 현재 코스피 양전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17분 44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지금 상승한 채 4,560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9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보면서 현재 어느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반도체 트렌드 섹터에서 다뤘던 거죠. 반도체, 한미반도체, 전자닉스는 좀 오늘 쉬어갑니다. 반면에 현대차 그룹주들, 자동차 종목들 계속해서 지금 시세가 좋은 모습이죠. 대부분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보시면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까지 거래대금 상위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1.9% 지금 14위로 랭킹에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상향하는 또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할게요. 현재 미증시의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좋습니다. ABL바이오 3% 상승, D&D파마텍도 4% 상승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에 이어서 CES 2016 기대감으로 로봇주들 오늘도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하락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현재 조선 쪽 그리고 또 로봇, 방산 쪽도 흐름 좋습니다. 개장 상황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은 올해 첫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어지는 저희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 통해서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